일단은 문학책 문학책 자 16페이지 펴주고 그 우리가 두 개 작품 오늘 배웠거든요. 참기파랑가랑 밑에 제막매가 보이죠? 특히 제막매가는 고1 가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미래인 교과서에서는 이미 나왔어. 알겠지? 내신에 나온 거야. 그래서 제막매가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참기파랑가로 갈 거야. 자 일단은 제막매가부터 우리 살펴보자. 요거부터 보세요. 자 요거부터 봅시다. 자 요쪽 봐봐. 자 일단 얘들아 갈래가 여전히 뭐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향가 한 번 더 쓰자. 여기다가 자 우리 향가는 몇 구체 있죠? 4구체 8구체 19체가 있어.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이 세 개 종류 중에 가장 완성된 형태는 뭘 것 같아? 가장 완성된 형태 4, 8, 10 중에 10이야 10. 자 그 다음 성격은 추모적이 뭔 줄 아는 사람. 힌트 장례식장.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때? 그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존경 의식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슬픔을 공감한다 생각하면 돼. 슬픔을 공감한다. 그다음에 애상적, 그다음에 서정적, 불교적. 자, 요거 불교적의 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딱 두 개야. 죽은 사람에 대한 추모, 두 번째는 불교. 그러면 누구래요?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래요. 그리고 특징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기교와 비유적 표현만 비추자. 비유적 표현 배울 거야. 자 비유적 표현만 별표. 자 의 한번 읽어보자. 불교적 신앙심이 바탕이 된 노래로서 찬기파랑과 함께 향가 중에서 표현 기교와 서정성이 가장 뛰어나대요. 이거 읽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1등급 노트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1등급 노트 잘 봐봐. 너희들이 지금 만약에 내신 대비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 여기서 시험 나올까 안 나올까? 여기서 다 나오진 않겠지만 여기서 어쨌든 한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최소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잘 봐놔야 돼. 화자의 슬픔 극복 방식. 자 별표 3개 치세요. 자 누이가 죽었어. 그럼 누이가 죽으면 슬프잖아요. 근데 그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끊어주고 뭐로 극복한대? 종교적 차원으로 극복한대. 그러면 슬픔 상태에 계속 빠져 있는 거야? 아니야. 전환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잡아봐요. 그냥 배경 지식 좀 알려줄게요. 그 불국사 가보셨나? 경주의 불국사? 가면 무슨 탑이 있어? 두 개 유명한 탑. 석가탑이랑 다보탑이 있거든. 너네 석가탑에서 석가가 뭔 줄 알아? 오, 석가모니야. 불교 창시한 사람. 초대 부처님을 우리가 석가불이라고 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보탑에서 다보가 뭔 줄 알아? 이걸 잘 모를걸? 다보. 석가의 진리를 상징한 게 다보야. 그러면 결국 석가탑과 다보탑은 부처님 자체를 상징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자 관음불 들어봤어요? 관음불. 나무 관세음보살 들어봤나? 이 관음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래. 알겠니?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죠? 아미타불 들어봤어요?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럼 불교에서도 선한 행동을 하면 천국 가고 악한 행동을 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불교에서도. 그래서 이 아미타불은 극락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야.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일종의 뭐겠니? 천국이야. 알겠지?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 뭔 뜻이냐면 저를 극락으로 보내주세요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게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자 그리고 지장불이 뭐냐면 이거 쓰지 마요. 쓰는 거 아니다 지금.
자, 지장물은 지옥 세계에서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신이야. 알겠니? 그리고 이거 들어봤을 텐데 최후의 부처님 뭔 줄 알아? 미륵불, 미래불이라 그래. 그러면 나중에 최후에 출현하는 이 미륵불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궁예 알아요? 궁예? 궁예? 이 궁예가 자기를 무슨 불이라고 자칭했을까? 미륵불. 알겠니? 그래가지고 사실 신격화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부하였던 왕건에게 쫓겨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당시 이 삼국시대가 불교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삼국대에 해당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제망내가예요. 특히 신라에서.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걸 왜 쌤이 얘기해 주냐? 이게 나올 거야. 작품에서 이게 나올 거라고. 아시겠지? 자, 왠지 무슨 내용일 것 같아? 누이가 죽었잖아. 근데 누이가 어디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어디? 천국 맞아. 그래도 극락으로 하자.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극락이 있다고 볼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나도 돌을 닦고 선한 행동을 할 테니까 어디서 다시 만나자는 거지? 어디서? 그치, 극락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이의 죽음에 의한 슬픔을 그냥 슬픔 상태에서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자, 불교로서 극복하고자 했던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로치고 쓰세요. 가로치고. 자, 바로 아미타불 이렇게만 써놔요. 이따 나올 거니까. 아미타불. 그러니까 아미타라는 게 언급이 될 거라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어의 상징적 의미 가볼게. 자, 일단은 별표. 이른 바람에 누이의 요절을 암시하는 거래. 자, 밑줄. 요절이 뭔 줄 아는 사람? 갑자기 죽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나 봐. 이걸 이른 바람이라고 표현했대요. 자, 그다음 뜨러질 입이거든. 이게 뭘까 그거는? 떨어지는 입이라는 거야. 오케이? 보통 우리가 시에서 떨어지는 하강의 이미지는 죽음이야. 알겠니? 상승의 이미지는 생명이고. 자, 그래서 뜨러질 입 별표. 자, 떨어지는 입처럼 무상에게 생명을 마감한 누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누이의 죽음과 관련되겠네요. 이건 누이의 죽음. 그럼 누이랑 나는 부모가 어때? 똑같지. 똑같은 부모일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하든 가지. 그러니까 뭐야? 그냥 한 가지. 한 가지라고 표현한 거야. 하든 가지는 같은 부모. 한 가지. 자, 한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지로 쓸까?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 학교 쌤에 따라 달라. 좀 빡센 학교 쌤을 만나면 이 당시 때 이 표현을 그대로 갖다 써요. 알겠지? 중세국어를 갖다 쓰고 좀 친절한 쌤 만나면 현대어로 풀어서 써줍니다. 그거는 이제 어때? 그때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건 그때 가서 맞춰서 우리가 공부하면 돼요. 내신이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대략 무슨 내용이 무슨 특징, 주요 특징을 봤으니까 자, 작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은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쭉 읽어볼게 얘들아. 자, 생사길은 이에 이 시험에 머뭇거리고 나는 가나다 말도 못하고 못다 이르고 가난 있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대해 떨어질 잎처럼 하단 가지라 나고 가는 곳 못알온대요. 아야 미타차라. 미타찰 알겠지? 미타찰 여기가 극락이다. 미타차라 막보올라 도닦아 기드리고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총 몇 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구체 아니니? 그죠? 10구체야 일단.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우리 가봅시다. 자, 생사길은 여기부터 시작해볼게. 자, 일단 저기 체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일단 생사길은 밑줄. 이게 뭘까? 삶과 죽음은 사느냐 죽느냐 뭐 이런 거야 얘들아. 사느냐 죽느냐. 이에 이 시험에 머뭇거리고 뭐예요?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여러분들은 요것만 체크. 머뭇거린다는 거는 두렵고. 여러분들 죽음은 어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일반적으로 죽음 두렵죠?
두렵죠. 자, 어려운 거 아니지 지금? 나는 가나다 말도 못 따르고 가난이 있고. 자, 여기서 시험 하나 나와요. 보통 여기서는 잘 안 내요, 얘들아. 여기서 나와, 여기서. 여기서 뭘 내냐면 요걸 낸다잉. 요거 별표 쳐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나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죠? 화자야, 화자. 작가 이렇게 하지 말고 화자. 알겠지? 작가가 만들어낸 존재잖아. 근데 여기서 나는 화자가 아니야. 누굴까? 죽은 누이야. 아, 그러면 누이의 말을 갖다 쓴 거지. 그걸 뭐라 그럴까 얘들아? 인자로 시작해요. 인용이라 그래요. 꼭 아셔야 돼요. 여기서 나는 누이의 말을 인용한 거라고. 누이의 말을 갖다 쓴 거야. 이해 갔지? 자, 그러면 나는 가나다 말도 이게 뭐겠어요? 나 누이는 간다는 말도 못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간다는 거는 뭐야? 사는 거야, 죽는 거야? 죽는 거 그 말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어서 갈게. 못다 이르고 가난 있고. 가난 있고 밑줄. 이건 뭘까? 봐봐. 나 누이는 죽는다는 말도 못하고 어찌 가버립니까? 그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연들 정서는 뭐야? 안타까움 아니겠어요? 누이가 죽으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안타깝고 슬프죠? 맞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가난 있고. 자, 그 다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 봐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뭘까? 얘들아, 중요한 거 뭘까? 이른 바람에. 요거지.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죠? 누이의 요절. 누이의 죽음. 누이의 죽음. 자, 이에 더해 떨어질 잎. 보세요.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잎처럼. 자, 여기 밑줄. 떨어지는 잎처럼. 그럼 이것도 뭐니 얘들아? 누이의 죽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는 묶어서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른 바람이라는 거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의미하고 떨어지는 잎도 누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하든 가지라 나고. 보세요. 같은 나뭇가지에 나고서도 뭔 소리야? 한 가지. 요거 밑줄. 한 가지, 하든 가지. 이게 뭐라고요? 한 부모야. 그러니까 같은 부모라고 얘들아. 같은 부모. 한 부모. 숫자 한. 그죠? 같은 부모. 나고는 태어났는데 가는 곳 모르던겨. 별표. 누이랑 나는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 알겠죠? 근데 둘 중에 누가 먼저 죽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느껴질까?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가 뭘까? 인생 무상이라고 해. 다시 뭐라고? 인생 무상. 인생 무상이 뭔 줄 아는 사람? 응? 몰라? 자,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자, 여러분들이 이제 딱 20살이 돼서 대학도 갔어요. 그래서 대학생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4학년 졸업하고 취업이 또 잘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대기업이나 뭐 같은 잘 됐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막 모았어. 그거 막 집도 샀어. 집도 샀는데 막 집값이 올라가지고 어때? 막 돈을 많이 번 거야. 와우!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허무하지 않아?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던 게 허무해 안 허무해? 허무하잖아. 이런 걸 무슨 무상이라 한다고? 인생 무상이라고 해. 알겠어? 지금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지금 화자랑 누이는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살아갔잖아. 근데 누이가 그죠? 예고하고 죽었어? 갑자기 죽었어? 갑자기 죽어버렸다니까? 내가 사랑했던 누이가.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거야? 인생이 무상하다 이거야. 알겠니? 자,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네 글자. 인생 무상이다. 그럼 잘 봐. 여기까지는 화자의 정서가 당연히 기뻐요, 슬퍼요? 당연히 슬프죠. 근데
아야. 자, 아야. 네모 쳐요. 이런 걸 뭐라 그럴까 얘들아? 감탄사라 그래. 다시 뭐라 한다고? 감탄사.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19체 한가지. 19체 향가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9체 향가만의 특징. 낙구, 저 국구에 감탄사가 있어요. 사구체는 없어요. 8구체도 없어요. 어디만 있다고? 19체만 있어요. 알겠나? 자, 그러면 감탄사는 무슨 기능을 하냐? 감탄사는 자리가 좀 좁은데 여기다 쓸래 얘들아. 차라리 자리가 좁으니까 요게 지금 감탄사라 그랬지. 이렇게 빼가지고 감탄사 기능. 자, 이 감탄사가 기능이 있어. 기능, 역할이 있다는 거야. 자, 두 개입니다. 보통 우리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상집약이라 그래요. 시상집약. 시상집약이라 그래. 시상집약이 뭐야? 집중하는 거야. 집중.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슬픈 정서가 계속 나왔지. 그다가 이 아야에 어때? 폭발시키는 거야. 집중시켜서. 알겠어? 자, 두 번째는 시상 전환이라 그래. 두 번째 기능은 시상 전환이라 그래. 시적 전환, 시상 전환. 그럼 이건 뭘 것 같아? 똑같은 정서가 나오는 거야? 다른 정서가 나오는 거야? 다른 정서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자 이제 봐보자. 아야 미타차라. 극락. 맛볼라. 일단 이제 나의 동그라미 쳐야 돼. 너희들 나. 자, 이 나는 누일까 화자일까? 아야 극락 세계에서 맛본다는 게 뭐야? 야, 누이를 맛본다는 거는 뭘 것 같아? 그냥 느낌상 뭐야? 만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극락 세계에서 누이를 만날 나. 그럼 이 나는 누굴까? 누이가 아니고 화자야. 그렇게 쳐놔야지. 딱 봐도 낼만하지 않아요? 3구의 나는 화자, 9구의 나는 미안합니다. 3구의 나는 누이, 9구의 나는 뭐야? 화자. 알겠니? 날만하죠? 돛닦아 기들이고나. 뭔 소리야? 극락세계에서 만날 나는 누구를 만나요? 누이를 만날 나는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 누구를? 누이를.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자, 저기서 감탄사의 기능은 시상집약이야, 시상전환이야? 그치, 저기서 시상전환이야. 왜? 여기서 쭉 슬프다가 그죠? 여기서 그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미타찰에서 맛볼라, 돛닦아 기들이고라. 가로치고 뭐라 해야 돼? 불교적 또는 종교적으로 극복. 불교적, 종교적으로 극복. 자, 불교적, 종교적으로 극복.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체크하셨으면 문제 같이 풀어보자. 자, 여러분들 5번 보실까? 5번. 자, 이렇게 5번 문제 봐보세요. 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꾸로 가볼게 얘들아. 5번부터 거꾸로. 인간의 한계를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누이의 죽음을 뭐했어?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 슬프지만. 하지만 그걸 종교적으로 극복하려 했다 이거야. 자, 그 다음 3번, 4번.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뉘며 세 부분에 써놓을래? 우리가 기, 서, 결이라 그래. 이따 알려줄 거야. 일단 써놔. 기, 서, 결. 3단 부분. 기, 서, 결. 자, 기서결 3단 부분으로 나뉘며 자, 국구인 낙구에서 시상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맞죠? 맞죠? 3번.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슬픔과 고뇌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맞죠? 고도의 비유를 적절히 구사하여 시상을 형상화했다. 누이의 죽음 같은 거를 비유했잖아. 맞니? 자, 1번. 맞아? 너희들 딱 봐도 맞아. 이게 지금 뭐 이 스님이 지금 부처님 가르침 전파하는 거예요? 아니지? 1번이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 문제 가볼게.
자, 나에 대한 감상활동의 내용이죠. 이게 이제 수능형 문제입니다. 우리 감상활동 봐봐 얘들아. 감상활동. 작품 속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본다.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여기 배울 때 동일한 구절이 있었어? 반복법 있었니 얘들아? 반복법? 없었다. 1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야. 자, 뭐 비유를 통해 이별의 감정을 형상화했다.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이에 대한 극복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뭐 밑에 감상후 활동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구절의 반복은 여기서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 7번. 누이여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어린 누이가 저 세상으로 가니 또 동기로 한부모 밑에 자랐던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되다니 헤어짐은 다시 만날 것을 예고하니 돛 닦으며 기다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A, B, C, D, E 중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게 몇 번일 것 같아? 지금 하나는 알 수 없어 얘들아. A제. 그럼 A에서 뭐가 틀린 것 같아? 오랜 투병 생활은 알 수 없지. 맞죠? 그리고 오랜 투병이라는 거는 갑자기 죽는 거야. 점점 시름시름 죽는 거잖아. 맞지? 요절이라고 했잖아. 요절. 자, 됐죠? 두 번째 우리가 참기파란가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올라가 보자. 자, 작품 개각 먼저 보세요. 자, 그렇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작품은 아니지만 뭐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해볼게요 우리. 자, 보세요. 자, 요것도 몇 구체 한가래요? 10구체 한가. 그리고 성격은 딱 두 개 알아두자. 예찬적 별표, 추모적의 별표. 그러면 제막내가랑 참기파랑가의 공통점 뭐야? 추모적. 죽은 사람에 대한. 예찬은 뭘까요? 예찬. 찬양하는 거야. 찬양. 알겠니? 주제. 누굴 찬양한대? 누굴 찬양한대?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찬양이래. 자, 우리 신라에서 여러분들 신라에서 유명한 군사단체 중에 하나가 뭘까? 꽃처럼 아름다운 남자란 소리야. 화랑도야. 화랑도. 알겠지? 신라의 유명한 군사단체가 뭐라고? 화랑도야. 화랑도.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따지면 아이돌이에요. 모든 걸 갖췄대. 우리 시대로 따지면 아이돌입니다. 그래서 화랑 중 유명한 화랑이 여기 써있는 무슨 랑이야? 근데 기파랑이야. 기파랑. 알겠니? 기파랑. 자, 화랑의 대표자 중 한 명입니다. 근데 김유신 장군 알아요? 김유신 장군? 신라에서 김유신 장군이 화랑도 대빵이에요. 화랑도 대표. 알겠지? 그래서 삼국 통일 딱 하고 화랑 어떻게 된 줄 알아? 화랑은 철저하게 군사 조직이야. 물론 교육도 받고 했지만. 그러면 얘들은 군인이잖아. 전쟁 끝나면 군인이 할 일이 있어 없어? 전쟁 끝나면 할 일 없지. 그래서 삼국 통일을 하고 어떻게 된 거야? 해체된 거야. 해체돼가지고 귀족들의 사병으로 고용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게 화랑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신라의 유명한 군사단체가 화랑이고 화랑 중 기파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찬양이 나옵니다. 자, 특징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 나타난다. 일단 별표 쳐놓고. 자, 시험에 나오면 2번이 나올 거예요. 시험에 2번이 나와요. 대상의 특성을 끊고. 자, 여기서 대상이 뭐야? 지금 찬양의 대상이 누구야? 찬양의 대상. 기파랑. 화랑, 기파랑. 자, 뭐를 통해 구체를 제시했대? 뭘 통해? 자연물을 통해 별표. 이런 거를 직접적 제시를 할까? 간접적 제시를 할까? 야, 너 잘생겼어 이거랑 돌려서 표현하는 거는 뭐야? 직접적이야? 간접적이야? 간접적이지. 맞지? 자, 자연물을 통해 자, 기파랑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거야. 알겠니? 됐지? 자, 의의는 그냥 읽어보세요. 하고 넘어가요.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내려가면 1등급 노트 볼게요. 자, 일단은 얘들아 요거부터 봐. 요 위에 거 말고 요 밑에 거부터 봐봐. 밑에 거부터. 자, 1번 화자의 정서및 태도. 자, 별표 치시고 대상인 기파랑에 대한 예찬과 뭐도 있다? 추모도 있다. 둘 다 알아야 돼.
아, 그럼 기파랑 죽었나 봐. 그러면 죽은 기파랑에 대한 추모와 예찬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더불어 그 기파랑 대상을 뒤따르겠다는 화자의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기상도 엿보인다. 그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존경하는 대상이 있을 거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쁘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저 사람을 약간 좀 닮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는 자 바로 그런 대상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기파랑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표현상의 특징 볼게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얘들아. 요게 시험 나오는 거야, 별표. 기파랑의 인품 인물됨을 뭐에 비유했다? 자연물에 비유했다. 자 크게 4개 나왔네요. 첫 번째 달, 두 번째 물, 세 번째 조약돌, 네 번째 잣나무래. 우리가 이제 배울 때 나오겠네 이것들, 얘들아. 자 달, 물, 조약돌, 잣나무 이따 우리가 확인해 보자. 자 그럼 이 자연물은 전부 다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는 것이다.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2개 작품의 공통점 보자. 여기 써주세요. 공통점 가로치고 공통점 묶어주세요. 자 창기파랑가랑 제망매가 고두 자 몇 단 구성이래요, 여러분들? 기서결의 3단 구성이래요. 자 창기파랑가도 19채, 제망매가도 몇 구채? 19채. 오케이? 그럼 둘 다 무슨 사 있겠어? 감탄사 있겠지. 둘 다 감탄사 있겠지. 그래서 자 여기 별표 낙구에서 아야라는 감탄사를 통해 시상의 전환을 이루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 됐지? 자 체크하시고 자 낙구에서 아야라는 감탄사를 통해 시적 전환, 시상 전환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왼쪽에 작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보자잉. 잠깐만. 오케이. 자 봐볼게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자. 자 쭉 읽어볼게. 늦겨곰 바람에 이슬 불간 달아리 흰 구름 조초 떠간 언저래 모리 가른 물서리 여희 기랑이 즈이 올시 수풀이야 이로나리 지벽기 낭이여 기니더시 온 자 마음이 가을 존노라져 자 아야 자식까지 높고 눈이 모들 두풀 고가리여 자 제방매가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 그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창기파랑가 이제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우리 늦겨봄 바람에 오른 이거 우리 현대어플이도 같이 보면서 할 거야. 오른쪽 봐봐. 흐느끼며 바람업에 이렇게 써 있을 때.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얘들아 체크할 거 이거야. 이거 늦겨봄을 일단 체크해야 돼. 일단 여기서 늦겨가 뭐야? 현대어플이 보니까 늦겨는 뭘 것 같아? 흐느낀다는 거야. 알겠죠? 슬플 때 흐느끼잖아. 맞아? 그러니까 흐느껴야. 이 느껴는 흐느껴. 근데 지난 시간에 기억나니 얘들아? 쌤이 이거 곰 뭐라 그랬지? 곰? 강세. 세게 말하는 거야. 세게 말하는 거. 응? 그러면 그냥 느껴야 흐느껴 이 소리야. 알겠지? 너무 슬픈 거야. 흐느껴 이 소리야. 자 그러면 바람인데 잘 봐. 이 바람의 대상은 누구겠니? 시적 대상.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를 보면서 흐느끼며 바라보는 거야? 기파랑이지. 자 기파랑에 대해 흐느끼며 바라봤다는 거야. 기파랑을 흐느끼며 바라봤다는 거죠. 자 근데 흐느꼈으니까 결국 슬프게 되는 것이고 슬프다는 거는 기파랑이 살아있다는 걸까 죽었다는 걸까? 죽어있나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약하면 죽은 기파랑에 대한 추모와 그의 사망에 대한 슬픈 우리 정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입구로 가볼게. 자 이슬 불간 달아리 봐봐요. 이슬 밝힌 달이 자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요겁니다. 달아리 요겁니다. 별표. 이게 뭐예요? 하늘에 떠 있는 뭐겠어요? 달 써놓으세요. 이슬이 밝힌 달이
이 달 왜 중요하니? 이 달이 뭘 상징한대? 기파랑의 인품을 상징한대. 알겠니? 자, 이렇게 쓰자. 달은 기파랑의 인품을 상징한대. 기파랑의 인품, 인성을 상징한다고. 자, 그 다음 가본다. 흰 구름 조초 떠간 언저래.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자, 몰이 가른 물서리 여기. 모래가 가른 물가에.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개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둘이 묶어보세요. 이렇게. 일단 둘이 묶어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시선의 이동이야. 시선의 이동. 그러니까 이게 언급되면 시험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급되지 않으면 간단히 그냥 뭐만 볼까? 여기서는 물만 물어봐요. 첫 번째 기파랑이 인품 찬양하는 게 뭐라 그랬지? 달. 두 번째가 저기 뭘까? 물이야, 물. 그러니까 간단히 되면 이런 거 내는 거야. 그러면 자, 하나 물어볼게. 여기는 어딜 쳐다보고 있어? 화자가 여기는 어딜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위에야 아래야? 위지. 하늘이죠. 맞나? 그러면 모래 가른 물가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위에 쳐다보고 있어? 아래 쳐다보고 있어? 아래야. 그러니까 시선의 이동은 위에서 아래로 해요. 위에서 아래로. 알겠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체크해야죠. 요거 물 별표. 물 별표 쳐야지. 쏘리. 얘들아, 이 쏘리. 여기 아니다. 미안해. 요거. 물. 이 물이 물이야. 물. 그러면 이 물도 뭘 의미한다 그랬죠? 물 이렇게 쓰시고. 물. 이것도 잠깐만.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한 거야. 맑고 깨끗하다고. 기파랑의 인성 인품이 물처럼 맑고 깨끗하다는 거야. 저 위에는 달처럼 빛난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기랑의 즈이 올시 수풀이야. 보세요. 기랑의 모습과도 같은 수풀이요. 자, 이렇게 됐죠 지금. 이건 뭐 별로 이거는 별거 없다 얘들아. 그 다음에 내려갑시다. 자, 1호 나릿 지벽기. 자, 요거 체크하셔야 돼. 요거 별표. 자, 일단은 이론에 자갈 뻘에서 이렇게 써있지 얘들아. 일단 이론에라는 거는 안 봐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이론에는 1호라는 이름의 강 이름이야. 알겠죠? 1호라는 명칭의 강 이름이야. 그러니까 실제 지명이래요. 옛날.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자, 나릿 지벽기 보여요? 요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요것도 뭘 상징하는 걸까? 이게 돌이야. 돌. 그러면 돌은 아까도 봤듯이 기파랑에 뭘 표현하는 거라 했죠? 인품. 돌도 기파랑의 인품이야. 조약돌 또는 돌. 자, 강직한 성품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낭이요. 디니더시온. 여기서 낭은 뭐겠습니까? 화랑이죠. 화랑 기파랑이 지니시던. 그 다음 마음이 끝을 존나라죠. 보세요. 그 기파랑이 지니고 계시던 그 사람 마음의 끝을 따르고 있노라. 그럼 밑줄 쳐봐. 여기 밑줄 쳐봐. 그러면 나 화자는 기파랑의 뭐야? 인품을 뭐하겠다? 따라가겠다는 소리야. 알겠니? 자, 그럼 화자의 무슨 지향적 무슨 지향적 태도가 뭐예요? 화자의 무슨 지향적 태도? 자, 일단 이렇게 써. 기파랑의 인품을 뭐하겠다? 그죠? 예찬도 맞아.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인품을 따를 것을 자, 다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기파랑의 인품을 따를 것을 다짐하고 있으니까 자, 무슨 지향적 태도를 본다? 미래지향적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마음의 끝을 따로가 있노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야. 자, 아야 무슨 사? 감탄사.
자, 우리가 감탄사의 기능 두 개가 뭐라 그랬죠? 시상을 집약하거나 시상을 전환시키는 거라 했지. 맞아요? 자, 아이야. 자식까지 노포. 오른쪽 봐봐. 자식까지. 잣나무 가지가 노포. 높아. 자, 요거. 밑줄 치시고 별표. 자, 요게 뭐라고요? 잣나무 가지래. 잣나무 가지. 그럼 이 잣나무 가지도 기파랑이 뭐를 비유한 거야? 인품이야. 자, 그럼 우리 기파랑의 인품 비유한 4개. 첫 번째 뭐야? 밝은,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달. 됐어요? 그리고 맑고 깨끗한 뭐예요? 맑고 깨끗한 물. 그리고 단단한 뭐래요? 단단한 스톤, 돌. 그리고 높은 무슨 가지? 무슨 나무 가지? 잣나무 가지. 알겠니? 4개. 자, 기파랑이 인품을 4가지 자연물을 통해서 비유한 겁니다. 자, 그다음 눈이 모들 두풀 고깔이요. 봐봐.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요. 자, 잘 들어. 덮지 못할 고깔인데 뭐가 덮지 못하는 거 얘들아? 눈이지. 그럼 우리가 체크할 게 눈이야. 눈. 자, 눈이. 눈이가 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눈이는 뭘 말하는 걸까? 시련, 고난이야. 시련, 고난, 뭐 어떤 유혹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파랑이도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또 어때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쌤도 당연히 경험도 못 해봤고 그랬지만 뉴스에서 간접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또 주변에 좀 선배들 이렇게 보면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청탁들이 좀 들어와요. 청탁이 뭐예요? 그러네. 그제 청탁. 탁이 뭘까? 탁. 부탁할 때 탁자야. 알겠어? 그러면 돈 좀 찔러주면서 나도 좀 뭐해? 좀 해줘. 내 자식 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있을까 없을까? 엄청 많아 얘들아. 알겠지? 주변에 잘난 사람 있으면 항상 겪는 사례야. 그죠? 그러면 당연히 청탁이 왔을 때 많은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어? 사람이란 게 내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갑자기 주겠대. 대신 좀 이렇게 내 자식도 좀 대기업에 좀 자리에 좀 해달래. 그러면 여러분들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뭐라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그런 게 여기서 이 시에서 나오는 뭐야 얘들아? 눈이야 눈. 알겠나요? 눈. 그러니까 이 기파랑한테도 어떤 시련과 고난 유혹이 오겠지만 그 눈도 절대 그 고가를 덮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고가는 뭘 것 같아? 높은 기파랑의 인품이야. 알겠니? 자, 밑줄 치자. 자, 고깔이요. 이게 기파랑의 높은 인품이라고. 이 기파랑께서는 인성 인품이 너무 높아가지고 뭐도 못 덮는다? 눈도 못 덮을 정도다. 알겠지? 그러니까 진짜 덕질 장난 아닙니다. 얘. 알겠죠? 화자는 지금 기파랑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얘들아? 신라의 화랑도는 이 당시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했는 줄 알아? 마치 뭐처럼 찬양받았을까? 신처럼 찬양받았어. 이 화랑이라는 단체를 신격화시켰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향가라는 작품에서는 화랑과 스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됐지?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보자. 빨리 오른쪽 보자. 자, 17페이지 1번 보세요. 17페이지 1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다. 참기파랑가. 자, 19채 향가로 안정되고 세련된 형식을 보이고 있다. 맞아요. 향가 중에 19채는 가장 완성된 작품입니다. 자, 2번.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쓰는 표기 방법 옆에 쓰세요. 향찰로 쓴 노래라 해가지고 우리가 향가라고 하는 거야. 자, 3번. 천상에서 지상으로 시선 이동이 나타난다. 우리 아까 배웠지 얘들아? 하늘 봤다가 땅 봤잖아. 하늘 봤다가 땅 봤잖아. 맞지? 그러니까 3번도 맞지? 4번. 아야는 감탄사로 훗날 조선시대 시조로 이어질 것이다. 그때 가서 배울게요. 알겠죠? 그리고 5번. 왜 틀렸어? 미래. 과거지향적도 아니고 비판하는 게 여기 나오니 얘들아? 그러니까 5번 틀린 거야. 자, 2번.
창기파랑가에 나타난 화자태도 너무 쉽다. 이건 4번만 봐보세요. 4번. 대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대상이 누군데? 기파랑.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맞죠? 쉽죠? 자, 3번. 그 시어 중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1번의 달, 3번의 물, 4번의 자갈돌, 5번의 잣나무가지. 자, 누구의 인품을 비유한 시어야? 기파랑이제들아. 2번 흰구름. 전혀 상관이 없죠. 자, 3번에 2번입니다. 자, 4번 해보세요. 이게 제일 어려울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기를 준 문제는 보기를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의외로 답은 쉽습니다. 힌트. 떠나는 것 아니냐?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았니? 힌트. 그치. 낚일 뻔했죠. 자, 해봅시다. 4번 보세요. 보기는 창기파랑가의 또 다른 해독이래. 가의 말하기 방식이 우리가 바로 배웠던 뭐예요? 창기파랑가 원본이에요. 그리고 보기의 말하기 방식이 나래.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 구름 장막을 열어젖힘에 나타난 달이 흰 구름 따라 떠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있어 지금. 그럼 청자가 있나봐. 새파란 냇가의 다시 미안하다. 새파란 냇가의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로부터 냇가 조약돌에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련다. 아, 잣나무 가지 높아 서리조차 모르실 화랑의 우두머리여. 자, 정답은 2번이에요. 가는 자기 자신을 청자로 말하는 말하기인데 봐요. 별것도 아닌 말을 어렵게 표현했어요. 야, 내가 나한테 들린다는 거는 대화체야, 독백체야? 독백체 쓰세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가에다가 독백체라고 써주라 이거야. 독백체. 혼자 중얼거린다고 얘들아. 근데 나는 특정 상대를 청자로 하는 말하기다. 어디서 이걸 알 수 있어? 3구의 물음표. 알겠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세요.